자, 여론조사 이야기를 잠깐 해볼 텐데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지금 좀 전에 나가신 1,000명 빨리 들어오세요. 꼭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굉장히 많은 지지자분들이 날카로워져 있죠. 지지율은 막 따라잡히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 막 욕설이 막 퍼지는 느낌이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간절한 것과 사기가 떨어진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기고 있어도 간절할 수 있는데 사기가 떨어져서 부정적 생각을 하는 것은 저는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그 부정의 에너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기를 떨어뜨려요. 아까 말한 편지에 내가 빡쳤던 게 그런 거야. 이메일에. 이번 대선 졌대. 이런 분은 민주당 지지층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일관된 걸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 일장일단 중에 단만 봐. 그래서 그 단을 갖고 비관적 요소를 많이 작동을 시켜서 주위 사람들을 나쁘게 만드는 거야. 그것은 비판도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거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선, 특히 대선은 사기로 이기는 거예요. 신나서 이기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바람으로 이기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저는 모질이 같은 게 대선 후보로 나와 있으니 똑똑한 우리 후보가 이길 거야. 그리고 여론조사는 항상 그런 굴곡이 있어요. 지금은 대선이 45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한다고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1일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있잖아요. 숫자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금 다시 이재명 후보가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여론조사는 2, 3일 전 여론조사입니다. 전 날마다 보고 있다고요. 그 수치를. 그러니까 또 올라가면 또 그때 기분 좋았고 해.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죠. 최소한 부정 에너지는 퍼뜨리지 말아주세요. 저 요즘에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나는데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계속 불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 이러다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떡해, 너무 불안해,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항상 자신의 참 말투로 이재명이 된다. 나는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던 선거가 한 번도 없었다. 이번이 제일 불안하지 않고 이번은 확실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 진짜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이 하는데 지금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확신에 찬 어조로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따가 그 여론조사가 어떤 회사 하나를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 상황이 있는데 KBS 간 여론조사는 한국 KBS는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해봅시다. 왜 KBS는 한국 리서치랑 여론조사를 할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언론사가 KBS예요. 우리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라고. 조선일보랑은 비교가 안 돼. 한국 리서치랑 KBS가 여론조사를 하면 그만큼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이따가 제가 소개해드릴 여론조사 비용이 300만 원이라면 KBS 여론조사는 3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방에. 더 심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한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마시라고요. KBS 여론조사입니다. 어제 나온 거예요.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추세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재명 34.5, 윤석열 33. 이게 어제 나온 KBS 여론조사고 이것마저도 3, 4일 전 여론조사예요. 추세가 분명히 이재명 후보 떨어지는 건 맞지만 최근의 여론조사,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어요. 또 여러 이슈가 봉합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자, 당선 가능성 한번 보겠습니다. 당선 전망 이재명 46.9, 윤석열 37.4. 그냥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해야 돼요. 당선 가능성 이야기를. 46.9, 37.4. 당선 가능성 이재명 후보가 훨씬 높죠.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단일화를 한다면 누가 후보였으면 좋겠냐. 안철수 48.1, 윤석열 39.4. 요거는 안철수한테는 분명히 민주당 지지층의 의사가 표현돼 있어요.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여론조사 해보면 윤석열이 더 높아요. 그걸 아셔야 되고. 요게 이제 단일 후보를 만약에 결정하게 된다면 안철수와 윤석열이 싸우는 지점이 될 거예요. 홍준표가 그랬잖아요. 국민 경쟁력이 더 높은 왜 나를 떨어뜨리고 윤석열을 뽑았느냐. 국민의힘의 결정적 요소 작동할 수 있어요. 자, 이게 KBS 여론조사의 주 요지였고요. 응답률은 19.1%, 조사 일시는 17일부터 19일까지거든요. 이것 좀 기억을 하시고, 다음에 금요일날 나온 한국갤럽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34, 윤석열 33, 안철수 17. 이게 금요일 날 나온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입니다. 대략 비슷하죠, 느낌은 현재로서는.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재밌는 걸 가져왔습니다. 그 후보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재명. 그 후보가 좋아서 60, 다른 후보가 되는 게 싫어서 35. 여기서 그 후보가 좋아서는 정책 인물 다 포함되겠죠? 윤석열. 그 후보가 좋아서 47. 다른 후보가 되는 게 싫어서 46. 안철수. 그 후보가 좋아서 32. 다른 후보가 싫어서 64. 그러니까 사실은 안철수 자체는 대체제에 가깝고 현실적으로 이런 거예요. 내가 이재명을 좋아하게 된 동기가 적극 지지 가까운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현재 이슈가 출렁출렁해도 지지율이 많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실력을 믿기 때문에 욕설 파일 같은 게 까져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많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같은 이나 안철수 같은 지지율은 김건희의 또 어마어마한 건이 뭐가 또 터져. 예를 들면 JTBC가 어저께 보도했던 그 주가 조작 개연성 있는 보도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언론들이 수십 군데가 같이 비슷한 맥락 보도하면 또 지지율 빠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갤럽이나 KBS 관련한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는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만큼 과학적으로 합니다. 그거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 회사들이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가고 여론조사를 의뢰를 하겠냐고요. 기존에 어느 정도 정확도가 담보가 돼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여론조사 회사들을 욕하는 회사들은 그러니까 조건이라던가 이런 조사 조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눈속임을 한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사를 했었는데 캐스팅 보터라는 게 사실 우리가 말하는 중도라는 게 정치에 관심이 없는 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저한테는 전화가 안 와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중도 캐스팅 보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슈에 따라서 보시면은 그 여론조사가 출렁거린다고 하기보다는 누가 더 전화를 잘 받느냐에 따라서 출렁거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화가 안 오는 건 마찬가지인데 누가 더 열심히 받느냐 이걸로 분위기를 가를 수 있다. 이 이슈에 따라서 출렁거리는 게 아니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진영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여론조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전체 인구는 5,200만 되고 그중에 한 4천만 정도 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1,000명 샘플로 정확히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 여론조사의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보정을 3.1%까지만 허용을 합니다. 20대 서울 남자가 2명이 부족하면 기존에 있던 다른 조사 10몇 명 여론조사로 그걸 보정해버린다고. 근데 그 한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라는 뜻이에요. 오차 범위라는 게 진짜 여론에서 오차 범위가 3.1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예를 들면 서울의 20대 남성이 1,000명 여론조사에 몇 명 반영될 것 같아요? 서울의 20대 남성이. 저 소수죠. 굉장히 소수예요. 네. 10명 안짝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되는 그 여론조사를 전적으로 믿지 마시고요. 우리 후보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도는 글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얘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라면서 내가 전화를 받았을 때 1번 윤석열, 2번 심상정, 3번 안철수 하고 이재명 이름이 안 나오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여론조사의 객관식 보기는 랜덤입니다. 순서가 항상 바뀌어요. 전화를 걸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늦게 나온다고 해서 이게 조작이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글들이 여론조사 전화 받으면 뭐 해? 라는 분위기를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그건 항상 랜덤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순서가 항상 바뀐다는 거. 그리고 02로 시작되는 번호는 받았을 때 광고면은 그냥 끊으세요. 끊고 그 전화번호를 계속 차단하세요. 하나씩. 저는 더 이상 허경영 전화는 오지 않습니다. 다 차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02로 오는 전화가 광고일까봐 안 받으신다는 분들이 꽤 많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냥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씩 차단해 나가세요. 네. 전화 안 오신다는 분들 꽤 있는데 저도 안 오거든요. 저는 알뜰폰 사용합니다. 아니, 근데 오고 안 오고 사실 이제 그게 seeing is believing 보이는 게 믿는 거라고 아무리 우리가 이제 확신을 갖고 봐도
좀 이따 나올 여론조사 같이 X 같은 여론조사 나오면 그래도 가슴 철렁하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도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재명 후보님이 틀림없이 많이 여유 있게 따돌리던 상황에서 많이 좁혀졌는데 그러니까 막 불안하잖아요. 막 불안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윤석열이 되는 거 아니냐 하다 보니까 뭐 이상한 이메일도 쓰고 막 그러고 막 그런 분도 있고 하는데 중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론이 말 그대로 이재명 후보님이 윤석열을 꺾었을 때는 데드크로스라는 평가를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올라와가지고 이재명 후보님을 골든크로스 하려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당선 예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정말 중도층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하고 봤을 때, 야, 내 주변에 봤을 때 윤석열 찍겠다는 사람이 없던데? 내가 설사 윤석열 지지한다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내 주변에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재명 될 것 같아. 이재명을 사람들이 더 많이 이야기해. 하니까 당선 기대율이 확 높아지는 거거든요. 누가 당선될 것이냐는 기대치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심지어 보수가 과표집된 곳에서도 당선 예측은 변함이 거의 없다는 거는 보수가 봐도 자기 주변에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지지하는데 내 주변에서 윤석열 지지했다가는 괜히 쿠사리 먹고 이재명은 욕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오히려 이재명을 더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고 이 추세로 가면 이재명이 될 것 같다라는 그걸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와 분위기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받자라고 하는 예. 건데 지금도 공의 전화 안 받아요라는 분들이 네. 채팅창에 많아서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그 전화 받았을 때 네, 넘어가겠습니다. 왜요? 아니, 그분 채팅하신 게 질문이 있었는데 넘어가 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소개해드릴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이게 이 경인방송 OBS 간 여론조사예요. 윤석열 45.7, 이재명 34.7, 안철수 10%. 이게 이 여론조사가 어제 오후에 계속 다음 포탈에 메인에 떠있던 바로 여론조사. 일단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이름을 되게 막 비슷비슷하게 하는데 아까 말한 한국 리서치가 있고 막 뭐 코리아 리서치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한국 리서치랑 코리안 리서치랑 뭐가 다르냐? 근데 여기는 또 미디어 리서치야. 근데요, 그 미디어 리서치 대표가 한나라당 부대변인, 새누리당 부대변인 대표 출신이에요. 저 사람. 김대은. 이건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 그러면 여론조사를 굉장히 편향적으로 설계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미디어 리스트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여론조사 기가 많긴 하겠지만 경인방송이 사실 재정난에 허덕이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싸게 하는 거지.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까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더니 우리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보려고 하지. 일단은 무선 전화 100%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근데 무선 전화번호 RDD예요, RDD. 랜덤으로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보니까 전화번호 그냥 기계로 생성해갖고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체 전화 건 게 그러니까 108,225. 그리고 결번이 18,007번. 이거 없는 번호로 나오는 거. 결번. 그러니까 무작위로 막 던지니까 결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기계가 하는 거라서 사실 사람이 수고하는 건 없어. 프로그램에 딱 집어넣고 막 돌리면 돼. 그 중에서 저런 여론조사가 나온 거예요. 문제는 이런 데 보면은 여론조사를 한 시간대가 있어요. 그 시간대가 예를 들어서 내가 민주당한테 불리하게 나오게 하려면 낮 시간대 막 돌리면 돼요. 낮 시간대 돌리면 직장인들은 바빠서 전화 못 받는 경우가 다수고. 그렇죠. 좀 시간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왜 유선 전화를 포함할 때 대개 유선 전화가 지금 받는 사람들은 자영업자라고 그래요. 자영업자분들 불만이 많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여론이 문재인 정부 지지가 45쯤 되면 자영업자분들은 지지가 30%대밖에 안 된다는 게 정설이에요. 그럼 좀 불리하게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게 튀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통신사로부터
있는 전화번호를 받잖아요. 그러면 받는 만큼 돈을 지불을 해야 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여론조사 제작비가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랜덤으로 막 돌려갖고 받는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숫자만 채우면 되니까 서울에 사는 20대 남자 몇 명, 20대 여자 몇 명, 30대 뭐 이렇게 채우면 되니까 대신에 낮 시간대만 돌려버리면 이재명 후보한테 무지하게 불리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뭐 3, 40대 남자한테 월요일 오전에 전화를 돌린다. 그러면 100% 회의 들어가 있을 시간이 높기 때문에 가능성이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안 된다. 내가 여론조사를 받으라고 말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도 내가 이 시간대 전화 오면 내가 받겠어요? 못 받죠. 조사 일시를 소개를 해드릴까요? 1월 18일 날은 1월 18일 19일 조사를 했거든요. 1월 18일 날은 낮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딱 일할 시간이네. 근데 19일 날은 더 심해. 11시부터 2시까지. 11시부터. 그리고 당연히 여론조사가 이렇게 심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상하게 튄다는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시면 나와요. 그게. 저는 되게 굉장히 간단하게 이거를 보거든요. 뭘 보냐면 먼저 응답률을 봐요. 그냥 응답률 5% 이상이면 전 대충 패스를 시켜줘요. 그 다음에 각 지지자들 합계를 한번 내봐요. 그 중도층이라는 거 아직 후보를 정하지 않은 층은 아무리 낮아도 8% 많게는 15에서 20%까지고 이 수치는 거의 변하지 않아요, 사실. 어떤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정치 무관심층이고 정말 투표가 정말 날짜 1, 2주 전까지 마음을 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그 숫자 항상 있거든요. 근데 이 여론조사는요, 후보들 다 더하잖아요? 그러면 95.6%예요. 정하지 않은 사람이 4.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중도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중도가 4.4%밖에 안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OBS가 돈 없는 건 알겠는데 허접한 여론조사 하나 갖고 와서 그게 포탈에 뜰 정도입니까? 그건 여론 조작이지. 응답률 6.7%. 그러니까 미달이면은 발표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돈 쓰는 거야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이런 여론조사 김치찌개라고 했을 때 나는 돼지고기로 해주세요. 나는 참치로 해주세요. 이거를 요리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문 문항을 설계할 때도 얼마든지 들어가요. 그러면 김대은이라는 사람이 저쪽 사람인데 마치 언론사 얘네가 운영하는 언론사가 시사우리신문이라고 있어. 이름 처음 들어봤지. 그러니까 언론사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민의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여론조사 설계를 할 때 이재명 후보가 잘 나오게 설계를 하겠어요? 여론조사 하는 시간은 낮 시간대. 그리고 질문 의도도 있잖아. 내가 말했잖아요. 방역 잘하고 있는 거를 지금 예를 들면 스킬이 그거라니까. 방역 관련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등했습니다. 든지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든지 그 자영업자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원을 해줘야 될까 말아요 같은 부정적 이슈를 쭉 나열해요. 내가 어쩌다가 내 민주당 쪽 사람이지만 전화를 받았어. 근데 자꾸 우리한테 좀 스트레스 주는 질문을 많이 해. 뭐 이런 그지 같은 새끼들이 다 있어. 끊어버려요. 정반대의 분들은 방역 못하고 있어. 지금 맞아요. 우리 자영업자인데 자영업자도 아니면서 백수면서 자영업자들 힘들어. 이렇게 찍어가는 맞아요. 과정에서 네. 그렇게 우도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그래서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윤석열 45.7, 이재명 34.7, 안철수 10. 그러면 오차범위 앞서 OBS 분들 돈 없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비용 좀 적게 들려고 싸구려 쓰지 마시고 기분 나쁘게. 저희가 해드릴게요. 아까 그 질문하신 분이 뭐였냐면 본인은 전화를 받았는데 서울 사는 50대라고 했더니 그냥 끊었더라. 그런 경우도 그런 글들도 많거든요. 그런 그거는 경우는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샘플링 때문에. 서울 사는 50대가 숫자가 다 찼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서 문을 닫은 겁니다. 그게 내가 50대라고 하니까 얘네가 끊었어.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20대 남자나 뭐 그걸 찾고 있는 거지. 필요 없으니까 끊는 거니까 그거는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일은 아니고 어찌됐건 여론조사를 너무 믿지는 마시되 지금 현재로서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아주 극단적인 네거티브가 횡행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 여론조사가 어제 오늘은 올라가고 있다는 걸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건데요. 요런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인이 발행하는 언론사가 한 그 여론조사 둘 다 지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의 목적이 바로 이런 여론조사를 보고 벌벌 떠는 사람들 그러라고 맞아요. 만든 그치. 거예요. 맞아, 맞아. 예. 불안감 가져가지고 네. 새날 방송하는데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재명 질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최소한 돈 써서 여론조사를 하는 목적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론조사